시청자 여러분, 오늘 체육방송 시간에는 보천부 해풀상 체육경기대회 중에서 축구 최상급 연맹전 압록강팀과 평양팀 간의 후반전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양팀의 위치를 보면 평양팀은 청색 운동복을 입고 화면에서 왼쪽 자리를 차지했고, 압록강팀은 풀색 운동복을 입고 화면에서 오른쪽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전반전 경기에서는 두 팀이 각각 한 골씩 넣어서 1대1 동점인 가운데 끝났습니다. 이것은 전반전 경기에서 평양팀이 득점을 하던 장면입니다. 전반전 28분경, 지금 이 장면은 압록강팀에서 11m 볼차기로 득점을 하던 장면입니다. 이렇게 돼서 전반전 경기는 1대1 동점을 기록한 가운데 끝났습니다. 경기에 출전한 양팀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양팀 문지기 32번의 강일진, 방어수들로서는 14번의 김신철, 18번의 황철영, 12번의 장성혁, 중간지대에는 8번 차혁철, 15번 정호범, 19번 박성일, 16번 김영준, 11번 김성혁, 공격선에는 10번 리용, 9번의 손태일 선수들입니다. 평양팀의 책임감독에는 최창입니다. 한편 압록강팀 선수들을 보면 문지기 22번의 리유철, 방어수들로서는 3번의 정광철, 5번의 오준혁, 19번의 박철진, 9번의 서광철, 16번의 림승철, 중간지대에는 2번 박충성, 8번 자종준, 14번 김정철, 공격선에는 15번 리어, 10번 허정민 선수들입니다. 압록강팀의 책임감독에는 주경식입니다. 선수들을 소개하는 사이에 득점이 났는데, 압록강팀에서 후반전 경기 시작돼서 2분경에 먼저 득점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두 팀 간의 점수 2대1, 압록강팀이 한 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축구 전문가 리광역동무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압록강팀에서 득점하던 장면인데, 이 압록강팀 선수가 돌입은 했지만은 차기는 평양팀 선수가 한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살골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상대편 문전 앞에서 저렇게 공격하는 팀들이 이제 방어수 뒷공간 반측면으로 정점 연락해서 돌입교습을 많이 시도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방어수들이 뒤를 돌아서 공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는 공인데, 먼저 상대편 공격수보다 먼저 처리하려는 공이 그만 자기 골문에 걸렸습니다. 평양팀에서 선수를 바꾸고 있습니다. 방어수로 있던 12번 장성혁 선수가 나오고 3번을 단 장철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 그 실점으로 해서 이 방어수를 바꿨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방어수들이 방어 활동에서 자기 책임감을 높이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식이 공격수들이 득점을 못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쉬움을 표시하지만은 방어수들이 실점을 막아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쉬움보다도 좀 분노를 표시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방어수들이 책임적인 방어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경기 승리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평양팀에서 공격 조직 슛! 오링됐습니다. 이렇게 득점을 해서 또 두 팀 간의 점수가 2대2 동점이 됐는데, 아마 후반전 경기가 나머지 시간에 더욱더 치열한 공방전을 벌리게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평양팀에서 중간지대 반측면에서 높이 앞선 공격수에게 중장거리 연락해주고, 그로 인해서 앞선 공격수들이 머리바퀴 생탈로 떨어지는 공에 대한 중립공으로서 이제 돌입 차놓기로 결석을 하였는데, 화면에서처럼
저런 경우에 이제 상대편 방어자들은 철저한 책임제 대인 방어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입자들에 대한 철저한 대인, 사람 방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 실점이라고, 압록강 팀에서 난 실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 차놓기를 허용하지 말고 앞에 막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어수가? 예, 그렇습니다. 평양팀의 용준 선수가 나오는데 핵심 선수가 아닙니까? 예, 지난 시기 월드컵을 비롯해서 국가종합팀 대표팀 망라돼서 조직자형 중간 방어수로서 팀의 공격에 많이 기여한 전적 있는 우리 민노석에서 잘 알려진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 심판원들을 보면 주심은 국제심판원 오태승, 보조 주심들로서는 공화국 심판원들인 박현일, 김철준, 대기 주심에는 공화국 심판원 전철입니다. 이 두 팀은 지난 시기 오래된 팀들로서 우리 국내 경기들에서 좋은 전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두 팀의 책임 감독을 보면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키워낸 유능한 감독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식이 평양팀의 기본 경기 방식이라고 할 적에는 높은 개인 공다르기 능력에 기초해서 짧은 2, 3인 교랍으로서 조직적인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 경기 운영 방식으로 되어 흘러왔고, 반면에 압록강 팀인 경우에는 높은 육체에 기초한 완력 경기와 함께 잘 짜인 전술적 교랍으로서 경기를 신축성 있게 진행하는 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양팀에서 지금 볼착입니다. 거리가 조금 먼데 잘만 조직하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저렇게 볼차기를 5.5m 이 머서리 부분, 거기에다 주로 많이 차보내서 볼차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저기에다가 직접 볼차기를 해서 또 돌입자들이 머리에 맞아서 맞고 득점되는 그런 실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기가 최다 득점 지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득점 구역의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보천보 해플상 체육경기대회 축구 최상급 연맹전에는 전 시간에도 얘기됐지만은 평양, 압록강, 사이어, 서백수, 기관차, 매봉, 영남산, 경공업성, 리명수 이렇게 9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한 팀은 8번씩 경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압록강 팀과 평양 팀 이 경기는 양 팀이 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 경기에서 압록강 팀은 용남산 팀을 2대0으로 이겼고 평양 팀은 사이어 팀한테 1대2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팀은 현재 점수가 3점을 가지고 지금 두 번째 경기에 나왔고 평양 팀은 점수가 없이 두 번째 경기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감독들과 선수들 속에서는 축구 경기 규칙을 팀의 전술에 맞게 능동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이런 능력도 하나의 필요로 하고 있는데 경기 규칙에도 저렇게 문지기 시축공, 문지기 문축공이 같습니다. 문축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차기공이 정확히 11m 볼 구역을 벗어났을 때 경기 성공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경기 규칙을 이용해서 앞선에서부터의 적극적인 압박을 해서 공을 빼앗아서 직접 경기 방식으로 득점하는 실내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록강 팀에서 측면을 이용하기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수 훈련에서 박철진 선수인데 지난 시기 월드컵에 참가했던 유능한 방어수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수 훈련에서 찬업기 훈련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교수 훈련과 이 경기 활동에서의 찬업기는 공의 일정한 높이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찬업기 시, 경기 시를 가상해서 40cm 높이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교수 훈련에서 낮게 정확한 찬업기를 많이 중시하는 감독들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양팀에서 방금 선수를 바꿨습니다. 중간지대에 있던 19번 박성일 선수가 나오고 역시 중간 방어수 2번 박성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 두 선수가 다 이름이 같은데 이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축구 경기에서 그 중간지대의 그 역할이 아주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활동을 3선으로 나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방어선, 중간선, 공격선 이렇게 세 선으로 나눠 보고 있는데 중간지대에서 중간 방어술이 활동이 어디론가에 따라서 이제 팀이 공격과 방어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축구에서는 중간 방어술이 중간지대에서의 방어와 공격 이행 속도를 최고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기묘한 종점 연락 또 긴 대각 연락을 비롯해서 중간 방어술이 공격의 폭을 넓히는 것과 함께 강한 중장거리 찬업기로서 득점을 노리는 신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팀에서 측면 공격이 진행됐는데 평양팀 선수의 반칙입니다. 이 뒤로부터 달려들면서 하는 동작들은 대체로 그 반칙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공을 먼저 다쳤을 경우에는 주심의 결심에 따라서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이제 공 가지지 않는 선수에 대해서 반칙을 얻기에 정당한 밀치기라 또 이런 경우에는 엄격히 반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을 빼앗은 순간에 뒤에서 밀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밀치기를 했기 때문에 반칙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 압록강팀에서 중간 방어수를 바꾸었습니다. 14번 김정철 선수가 나오고 6번을 단 송대남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 압록강팀에 교대에 들어간 송대남 선수도 그 경기 경험이 풍부하고 또 완력이 있는 선수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축구에서는 경기 운영 방식을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기에만 놓고 보아도 축구 경기 운영 방식을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육체적 준비에 우구한 완력적인 경기 운영 방식. 두 번째로서는 개별적인 높은 기교 능력을 이용해서 경기를 기술 위주의 경기를 진행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아메리카식 축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기 운영 방식. 그다음에 현대 축구에 와서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해서 높은 육체적 준비와 개별 기교 능력을 동반해서 이 경기를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많이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육체와 기술은 도저히 뛰어넣어야 뛰어넣을 수 없는 하나의 경기 구성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압록강팀에서 공소유권 유지를 위한 연락과 공간화를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저렇게 공소유권 유지를 잘하는 것은 팀이 효과적인 공격을 마련하는 데서 좋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지기의 문축차기 공은 평균 60 내지 70m 정도로 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양팀의 16번 그 김영준 선수는 그 중간지대에서 활약이 아주 좋은 선수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높은 공 쟁탈 능력이 좋고 예. 또 기묘한 공 연락, 중장거리 연락과 이 종점 연락을 잘해서
실력 있는 공격 조직자형 중간 방어수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는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압록강 팀에서 좌우 측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높은 넘겨차기 위한 머리바퀴 쟁탈과 구부로 인해서 떨어지는 중립공에 대한 문전결속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평양팀에서 여기에 맞게 방어를 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규칙에는 던져넣기 관한 규칙이 있는데 던져넣기 시 몸은 정확히 던져넣기 하려는 사람의 방향으로 정확히 향해 있어야 되며 공을 진 손은 머리 뒤로 갔다가 정확히 앞으로 나오면서 던져넣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팀에게 던져넣기 규칙 어김으로 해서 던져넣기를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록강 팀에서 저렇게 1구선에서 장거리 연락을 해서 앞선 공격수의 지탱 또는 떨궈주는 공에 대해서 재차 공격 조직을 시도하고 있는데 참 좋은 시대라고 보아집니다. 올해 들어와서 이 경기에 앞서서 두 차례의 축구 최상급 연맹전을 진행했는데 기술혁신 경기로 진행된 축구 최상급 1차 연맹전 때 평양팀과 압록강팀 간의 경기에서는 1대0으로 평양팀이 이겼댔습니다. 그때 평양팀이 최종 순위 2등을 했고 압록강팀이 4등을 했습니다. 그 후 4월에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로 진행된 축구 최상급 2차 연맹전 때에도 평양팀이 2대1로 압록강팀을 이겼댔습니다. 이때에는 압록강팀이 4등을 했고 평양팀이 5등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장에 비가 오기 때문에 경기장 바닥이 좀 미끄럽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 공에 대한 반응을 그 감각을 잘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축구 감독들과 선수들 속에서 조화성 훈련, 조화 협조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훈련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화성 훈련이라고 할 적에는 그 교체성 훈련과 일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통속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교체성은 구석차기를 진행하였는데 아까 말하던 개성인데 교체성은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알맞는 동작을 선택해서 중앙에 맞는 알맞는 동작을 정확하게 해서 신속 정확하게 빨리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이라면 조화성 능력은 알맞는 동작을 빨리 선택해서 알맞는 속도에 맞게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조화성 훈련은 축구를 시작하는 선수 후비 육성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종합팀 마지막 현역을 넣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밀고 나가야 할 하나의 중요한 체질적 요소로 하고 모든 나라들에서 이 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경기 시간도 포근하게 흘렀습니다. 여전히 점수는 두 팀이 각각 2골씩 넣어서 2대2 동점입니다. 현재 두 팀이 측면 돌파를 많이 시도하지 않습니까? 한쪽 측면에서 2번 내지 3번의 연락으로서 상대편을 그쪽으로 방향으로 공 있는 쪽으로 대형을 밀집시켜 놓고 공격 방향 전환으로서 반대의 쪽 측면을 부리적으로 돌파하는 것이 좋은 전술적 의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렇게 공이 있는 쪽에서부터 반대쪽을 불의에 돌파하는 문제
저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1대1 돌파를 적극적으로 압록강행 팀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1대1 돌파인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방어자를 앞에 놓고 속임 동작으로 해서 돌파하는 방법이 있고, 문지기가 놓친 공이 있는데 돌입 속도가 조금 늦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화면에서처럼 직접 방어자를 속임으로 해서 돌파해서 차놓기를 시도하거나, 또 방어자의 옆 공간, 또 앞 공간을 해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공간 몰기라고 하는데, 공간 몰기로서 연락기를 마련하거나 이자처럼 차놓기 각도를 마련해서 차놓기 하는 이런 돌파 방식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차기를 높은 공으로서 머리바퀴 싸움을 시켰는데 평양팀은 방어수가 잘 처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 경기를 진행할 때 육체적 부담은 이 평시 부담이 평시의 개인 날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경기를 진행할 때 육체적 부담에 비해서 5% 정도의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무식적인 손다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주심이 그 경고를 주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보아집니다. 저렇게 반칙인 경우에, 특히나 손다치기 반칙인 경우에는 팀의 전술적 우도를 지연시키거나 또 손다치기 반칙을 하는 경우에 우식적이지 않습니까? 저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퇴장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19차 선수권대 4강 팀 경기에서 우루과이 팀이 이제 4강에 올라가는 결정적인 경기에서 방어수가 문선에서 골문으로 향하던 득점을 막아내서 팀이 다음 단계 올라가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비록 퇴장은 되었지만 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심한 경우에는 퇴장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팀이 다 4-2, 3-1에 가까운 4-4의 체계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간지대에서 어느 팀이 또 중간지대를 철저히 장악하고 조직적인 경기를 진행하는가에 따라서 공격이 주도권을 질 수 있느냐, 또 지지 못하고 피동적인 경기를 하는가 하는 게 결정되게 되는데, 두 팀이 중간 방어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진입하고 또 방어로 이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뒷공간을 노린 뒷공간 돌파 연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연락자와 기동자와의 이 의사소통 문제, 이것이 중요한 기술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축구 경기에서 선수들 간의 의사소통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선수들 호상 간의 손짓, 몸짓, 말, 이런 세 가지 기본 요소로 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양팀에서 두 번의 영점점 연락으로 상대 볼구의 어깨선까지 깊숙이 들어섰는데, 저기서 다시 한번 단번 연락에 의한 인결합으로 결석을 시도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화면에서처럼 평양팀의 이용준 선수는 저렇게 대담한 중장거리 차넣기가 위력한 선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록강 문지기가 잘 반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지기들의 활동은 팀이 승리를 담보하는 데서 결정적 작용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들은 일반적으로 주장을 만회시키거나 또 팀에서 기본적인 공격 조직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팀들에서 내세우고 있는데, 그만큼 문지기들이 팀이 10명 선수들이 대신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중요 선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을 비롯해서 주요 큰 협회들에서는 군볼상과 군축구화상과 함께 실점이 가장 적은 최우수 문지기의 야신상, 다시 말해서 군장갑상과 운장갑상까지 수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문지기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렇게 직접 상대자를 1대1 돌파할 것이 아니라 상대자의 우측 측면으로 공간 몰기를 해서 연락길을 마련하거나 또 반대쪽 측면으로 기동하는 측면 선수에게 내줘서 공격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런 공간 몰기는 압록강팀의 반칙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연락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현대 축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인 방어수들이 행적거리를 좁혀서 방어 대응을 잘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방어 대응 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공격 방향 전환. 연락이 정확치 못했기 때문에 팀 전술 수행에서 결석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 압록강팀의 반칙으로 됐습니다. 발 뒤치기다가 축구화를 걸고 잡아당기지 않았습니까? 띄운 공? 압록강의 문지기가 앞질로 잘 처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지기 저항력은 70cm부터 80cm 높이를 보장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문지기들이 높은 육체적 준비와 함께 폭발적인 저항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실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양팀에서 공격마당 왼쪽에서 코너킥.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은 듯 싶은데 말입니다. 예. 지금 그 장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화면에서는 잘 예. 나타나지 보이지 않는데 한 발 앞질러 들어가는 감이 있습니다. 예. 같은 선상에 찬혁희 한 선수가 앞에 있었던 듯 싶습니다. 예. 예, 경기 규칙에는 연락하는 순간에 지난 시기에는 최종 방어선과 같은 선상에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대 축구 경기 규칙에는 연락하는 순간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해서 일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임으로 된 것으로 봐서는 상대편 최종 방어선보다 한 발 앞질러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해서 압록강팀에서 실점을 당하지 않으려고 방어 시에는 앞에 공격선에 2명만 남겨두고 모두가 방어진을 펴고 있습니다. 수적 우세에 의한 한 발 역시 압록강팀도 앞질러 들어갔습니다. 옵사입니다. 압록강팀에서는 현재 경기 시간을 마주하면서 마감 시간을 마주하면서 수적 우세한 든든한 방어로부터 역습 속공으로 결정적인 득점을 내버리는 이런 전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팀의 전술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전후반전 경기 시간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팀 간의 경기는 2대2 동점인 가운데 끝났습니다. 그래서 압록강팀은 점수가 4점, 평양팀은 점수가 1점으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천부 해불상 체육경기대회 축구 최상급 연맹전 압록강팀과 평양팀 간의 후반전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김일성 경기자입니다.